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인체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암이 결국 이길 수 없는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어도 결국 암세포는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어느 겨울날 제 모든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 왔습니다. 연구실에서 갈색 지방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어요. 갈색 지방이 활성화된 실험쥐들에게서 암의 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거였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같은 실험을 10번도 넘게 반복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갈색 지방이 포도당을 엄청나게 많이 태워버리면서 암세포가 먹을 연료를 빼앗아 간 거였어요. 마치 밥상에서 음식을 먼저 다 먹어치워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암과 싸우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뭘 하나요? 당장 음식부터 끊으려고 하죠. 당분, 탄수화물, 심지어 과일까지 모든 걸 차단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서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만 약해지고 정작 암세포는 여전히 살아남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암세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리하거든요. 우리가 굶으면 암세포도 함께 굶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 세포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마치 강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암을 굶기려면 우리 몸이 먼저 그 에너지를 써버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갈색 지방이라는 특별한 지방 조직을 활성화시키면 이 조직이 포도당을 마치 화로처럼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먹을 연료가 남지 않죠. 갈색 지방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는 두 종류의 지방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얀 지방, 그러니까 뱃살이나 팔뚝살 같은 거예요. 이건 에너지를 저장만 해요. 하지만 갈색 지방은 정반대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마구마구 태워버려요. 마치 몸 안에 있는 작은 화력발전소 같은 거죠. 신생아들을 보세요. 갓난아기들은 갈색 지방이 많아서 추운 곳에서도 체온을 잘 유지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갈색 지방이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깨울 수 있거든요.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거였어요. 춥고 따뜻한 자극을 번갈아 주거나 특정한 움직임을 하거나 심지어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몸 안에서 암을 이기는 진짜 힘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암을 이기는 비밀이 굶기는 게 아니라 먼저 먹어치우는 거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바뀐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3년 전에 만난 이순자 69세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이순자님은 암 진단을 받은 후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암을 이기려면 뭘 해야 하는지 찾아보셨죠. 그런데 나오는 정보들이 전부 똑같았어요. 밥 끊어라, 과일 끊어라, 단 음식은 절대 먹지 마라. 심지어 당근도 당분이 많으니까 피하라는 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자님은 진짜 철저하게 하셨어요. 하루 한 끼만 드시고 그것도 채소 몇 조각이 전부였죠. 물만 마시고 버티는 날도 있었어요. 체중계에 올라가서 살이 빠지는 걸 보며 뭔가 암과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기운이 없어서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졌어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얼굴색도 누렇게 변했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힘드셨대요.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스트레스, 혹시 조금이라도 먹으면 암이 자랄까봐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24시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였는지 아세요?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조금 더 커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순자님이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몸은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암은 그대로라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던 중에 딸이 인터넷에서 찾아온 자료가 있었어요. 몸의 지방을 바꾸면 암의 연료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였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지금까지 먹는 걸 줄이라고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기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던 터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제가 제안한 건 간단했습니다. 극단적인 식단은 중단하고 대신 갈색 지방을 깨우는 습관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자는 거였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생명 같은 지혜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신 상식 때문에 계속 헛수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잘못된 정보로 몸만 망가뜨리고 정작 암은 그대로 키우는 거거든요. 이순자님이 시작한 첫 번째 습관이 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샤워할 때 마지막 2분 동안만 미지근한 물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루에 2번, 15분씩 천천히 걷기. 딱 이 2가지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에 잠들 때 몸이 예전보다 따뜻해진 게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식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먹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몸이 진짜로 필요한 만큼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죠. 2달째에는 정말 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먹었는데도 체중이 늘지 않는 거였어요. 오히려 근육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으셨죠. 몸이 진짜로 바뀌고 있다는 걸요. 3달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암의 크기가 줄어든 게 아니라 주변의 염증 반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몸의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했죠. 이순자님은 지금도 그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이제는 몸이 진짜 필요한 걸 알아서 원한다는 걸 믿으시거든요. 그리고 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계시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단순히 먹는 걸 줄이는 것보다 몸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게 훨씬 더 강력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 놀라운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암을 굶게 만드는 몸속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포도당을 줄이는 대신 잘 쓰는 몸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암은 포도당을 좋아하지만 우리 몸도 그것을 먼저 써버릴 수 있거든요. 독일의 바르부르크 박사가 밝힌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는 산소를 거의 쓰지 않고 포도당만 삼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도 포도당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박미정 72세님은 하루 15분씩 빨리 걷기를 시작한 후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점점 몸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활력이 생긴 거죠. 식단 조절보다 하루 2번의 가벼운 움직임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직접 경험하신 겁니다. 다만 무리한 단식은 피하셔야 해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바로 중단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포도당을 잘 쓰는 생활하고 계신가요? 2번째로 중요한 건 몸을 따뜻하게 만들면 암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차면 갈색 지방이 잠들고 포도당을 태우는 힘이 줄어들어요. 스웨덴 연구팀의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추운 환경에서 갈색 지방이 활발히 작동하면 암의 성장이 80%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호 68세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마무리하며 체온을 높였더니
손발 냉증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잠들기 전 따뜻한 물 조격이나 온찜질을 습관화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과한 열 자극은 피해야 해요. 평소 몸이 자주 차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갈색 지방을 깨우는 음식 습관도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갈색 지방의 연료거든요.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의 지방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윤영자 74세님은 아침에 삶은 달걀과 고등어를 챙겨 먹으며 기운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하루 한 끼는 기름기 없는 단백질 식사로 바꿔보세요. 그런데 무조건 굶거나 저탄수화물만 고집하면 오히려 대사가 떨어집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오늘 식사에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었나요? 햇빛의 놀라운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와 함께 대사 작용이 활발해져요. 국내 국민건강연구소 조사에서 햇빛을 자주 받는 사람은 암 발생률이 낮았다고 나왔습니다. 김선우 70세님은 매일 아침 20분씩 햇빛 산책을 하며 숙면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매일 오전 식시 전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햇빛 노출을 추천합니다. 자외선이 강한 오후에는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를 보호하셔야 해요. 오늘 햇빛 아래 얼마나 계셨나요? 마지막으로 웃음과 안정된 마음도 대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돼서 갈색 지방의 활동이 떨어져요. 하버드 연구팀은 웃는 습관이 면역세포의 대사 활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67세님은 친구들과의 노래 모임을 시작한 뒤 예전보다 피로가 줄었다고 했어요. 매일 한 번은 가볍게 웃거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면 가까운 가족이나 전문가에게 꼭 이야기하시고요. 오늘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 있으셨나요? 이제 몸속 변화를 확장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암을 이기는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10분 냉온 교체 샤워를 실천해 보세요. 체온 변화로 갈색 지방이 깨어납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은 뒤 마지막 1분 정도만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처음엔 놀라실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대사도 활발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하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달라져요. 식사 후 10분 산책도 정말 중요합니다.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근육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앞에서 천천히 걸어도 충분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막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74세 최영수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이 습관을 시작한 후 밤에 잠이 더 깊게 온다고 하셨어요. 수면 7시간 유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밤에 대사 효율이 회복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에 쌓인 피로와 독소를 정리하고 갈색 지방도 활성화되거든요. 너무 적게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서 오히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71세 박정수님은 밤 10시에 잠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든 후 낮에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진 단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암세포의 연료 공급을 막는 게 목표라면 양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 음식을 드시고 싶으시면 오전에 드시고 바로 가벼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근육에서 소모되죠. 채소 위주의 균형 식단으로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많으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색깔 있는 채소들을 드시면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섬유질도 많아서 좋습니다. 69세 김옥수님은 하루 3끼 중 1끼를 완전히 채소 위주로 바꾸신 후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색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기적인 건강 기록도 정말 중요해요. 몸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면 실천이 계속 이어집니다. 체중, 체온, 수면 시간, 운동량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써도 되고 달력에 표시만 해도 됩니다. 변화가 눈으로 보이면 동기가 생기거든요. 무리하게 체중을 빼거나 극단적인 식단은 피하셔야 해요.
오히려 면역력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하루 한 가지씩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60%만 해도 충분해요. 이 중에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은 어떤 건가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처음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30년간 연구해온 사람도 이렇게 놀랐는데 여러분이야 오죽하시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암을 이기는 진짜 비밀은 굶기는 게 아니라 먼저 먹어치우는 거라는 걸요. 예전에는 암을 이기려면 반드시 굶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몸을 제대로 쓰면 암이 먼저 굶는다는 걸 과학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한번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방식은 이래요. 무조건 음식부터 끊어요. 당분, 탄수화물, 심지어 과일까지 모든 걸 적으로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근육부터 빠져나가요. 우리 몸은 먹을 게 없으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져요. 싸울 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마음도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치솟고 결국 암세포만 살아남게 됩니다. 반면에 올바른 관리는 어떨까요?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몸의 대사를 높여요. 그러면 근육이 유지되고 오히려 늘어나기도 하죠.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음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암세포가 먹을 연료를 우리가 먼저 써버려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하루 종일 피곤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지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지쳐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먹는 것에 대한 공포가 생겨요. 뭘 먹어야 할지, 뭘 먹으면 안 될지 모르겠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하루 종일 활력이 있고 웃음도 자주 나와요. 무엇보다 음식이 두렵지 않아져요. 몸이 진짜 필요한 걸 알아서 신호를 보내거든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연스럽게 멈추게 돼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아무리 영리해도 결국 우리 몸의 시스템을 이길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갈색 지방 활성화가 바로 그 핵심이에요.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결국 암세포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정말 간단해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움직이는 시간을 만드는 것.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샤워할 때 마지막에 미지근한 물로 1분만 마무리해 보시고 식사 후에 집 앞을 5분만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갈색 지방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60%만 해도 충분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기억하세요. 암은 이길 수 없는 적이 아니라 굶길 수 있는 상대예요. 여러분의 몸이 먼저 변하면 암은 저절로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정말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순자님처럼 음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을 약하게 만들지 마시고 정경호님처럼 간단한 온도 자극으로 갈색 지방을 깨워보세요. 박미정님처럼 가벼운 운동으로 포도당을 잘 쓰는 몸을 만드시고 김선우님처럼 햇빛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무엇보다 이은주님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웃음과 즐거움이 진짜로 몸의 화학작용을 바꿔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몸에 좋은 걸 해봐야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에요. 몸의 온도와 면역의 놀라운 관계를 파헤쳐 볼 거예요. 왜 체온이 단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암세포는 왜 차가운 환경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체온 올리는 비법들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기계나 비싼 약 필요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조금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나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